인천 미추홀구 2700채, 동탄 250채, 그리고 부산 90채 모두 전세 사기로 언론의 입을 타고 있는 곳의 주택 수입니다. 이 정도면 한낱 개인적인 사기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전세 사기 수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인천건축왕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돌아온 전세 보증금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또다시 토지를 사서 이를 담보로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다시 짓습니다. 말하자면 인천건축왕이 지은 건물은 모두 금융기관이 선순위 저당권을 가진 건물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가 가진 공동주택이 2700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전세가의 하락과 점점 늘어나는 금융기관의 이자, 가진 주택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각종 세금 등의 압박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매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천건축왕 전세 사기로 이미 3명의 피해자가 자살을 한 상황입니다. 동탄의 한 부부는 250채의 오피스텔의 운영을 한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했고, 당시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 덩달아 전세 보증금 역시 오르게 되어 그 돈으로 계속적으로 250채를 갭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피스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피스텔의 가격이 전세가를 밑도는 깡통 전세가 대량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지금 잠적한 상태이고 250채를 소유한 그 부부는 전세 세입자들에게 현재 전세든 그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로서는 본인들이 지불한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오피스텔을 전세 보증금으로 억지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 부부의 소재 역시 파악되지 않아 전세 세입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세 사기는 부산의 사상구, 부산 진구, 동구에 위치한 건물, 빌라와 오피스텔 4채의 89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곳 역시 한 부부가 그 소유자인데 계약 만료를 앞둔 현재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4개의 건물에 현재 46억 원의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략 54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경매에 넘겨져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46억 원을 먼저 선순위 금융기관이 가져간 후에 후순위인 전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 89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3개의 전세 사기 외에도 부산에서 20명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피해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 혐의로 오피스텔 실소유자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부산 진구와 동래구의 오피스텔 100여 채를 전세로 내준 후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약 8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30대가 구속되었습니다. 빌라왕, 빌라의 신, 인천건축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기꾼들 외에도 이와 같이 별명이 아직 붙지 않은 전세 사기꾼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눈덩이 불듯이 늘어나고 있고,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들 중에 자세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를 구제해 주자는 주장에 여러 사람들은 개인의 사기 피해를 왜 정부가 보전해 주는가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분명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적 분야에서 일어난 모든 피해를 갚아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세 사기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전세가도 상승하게 되어 올라간 전세가에 불안한 세입자들이 결국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사기꾼들이 사기극을 벌일 수 있는 판을 정부가 먼저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목숨을 버리는 일이 지금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 건축왕의 경우 제가 처음으로 포스팅할 때는 2,700채 중 690채가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지만 현재는 약 2,100채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1,400채가량이 더 경매에 넘겨졌고 남은 600채가량의 주택도 역시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조직적 전세 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전에 포스팅한 것처럼 개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 몰수하지 못한다는 부패재산 몰수죄의 문제를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한 사기꾼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기를 쳤을 때는 결코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정부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과연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걱정됩니다.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자 정부와 정당이 다들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부의 대책이 이전의 것처럼 탁상의 행정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들의 움직임이 결국 유권자들의 표를 바꾸지 않는 정치 행위가 아니길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사기꾼들에게 엄벌을 가하여 더 이상의 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대적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인천, 동탄, 그리고 부산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빌라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하에 벌어진 기획부동산의 수많은 토지 분양 사기, 분양용 호텔 사기, 분양형 상가 사기, 집거래 사기, 이중 계약 사기. 수많은 부동산 사기를 정부가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일단 더 이상의 자살, 더 이상의 죽음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적 분야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정부의 존재, 국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란 말입니까?